안녕하세요. 마이스터네이츠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참 다이나믹했죠. FOMC도 이제 끝이 났고, 오늘은 미국의 내만의 날이고, 어제는 한국의 내만의 날이었습니다. 이체저체 올해도 이제 다 끝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참석하고 계신 기수가 조금씩 다, 시점이 조금씩 다 다르죠. 다른데, 아마 1기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2기부터는 아마 몇 개월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대략 가장 긴 분들이 아마 8개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3기 이후부터는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1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저랑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어요. 라이브 방송도 해보셨고, 따로 질의응답을 이제 전체 카톡방에서도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해보셨는데 다른 기수분들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 기간과 상황에 따라서 경험하시고 제가 이렇게 전달드렸던 메시지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른데 전반적인 큰 기조가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전체적으로 경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상황이 바뀐 건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기수에 따라서 아마 체감하고 계신 정도가 조금씩 다 다를 것 같다. 그리고 1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가 넘다 보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어떤 액션들을 좀 취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대부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와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여러 기수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P51을 하면서 전달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들은 결국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보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정형화시켜서 P5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50이죠. 52주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교육과 후원을 진행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포스트 50이라고 해서 시황 방송도 같이 이제 보고 계시는 일기 후원인 분들께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혼자 매매를 하실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계속 가이드라인 드리면 편하죠.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꼭 반드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저희가 배워왔던 방식으로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연말이 지나가고 또 내년이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방식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꼭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액션입니다. 액션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카카오톡 메신저 상으로는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일이겠죠? 오늘 내일 정도가 끝나고 나면 아마 미국 시장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원래 가던 시장을 가든지 즉 상승으로 쭉 가긴 가는데 아마 주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 아마 횡보나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큰 상승을 한다. 이런 모습은 이제 주 플레이어가 빠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사이에 향후 2주 이내에 한국은행 금융안전 보고서를 이제 좀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상 한국은행 금융안전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 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같이 1년 정도의 장기간의 하락 이후에 반등을 또 1년 정도 하고 있죠. 질질 끌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파형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실 이제 실시간 라이브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를 보거나 해당 주차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 위주로 아마 시황 방송을 좀 꾸리고 간단간단하게 시황을 보는 정도의 왜냐면 저희가 포지션 한번 구축하고 나면 크게 매매를 잘 하지 않는 상황일 것인데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형을 만들 수 있는 복잡한 상태이다 보니까 거의 제가 뭐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뭐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향대로만 간다면 어느 정도 고점을 칠 때까지는 한 1분기 정도 계속 말씀드렸던 2, 3월달, 3월에서 4월달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아마 방향이 한번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그 이후로 또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한두 달 혹은 길게 보면 1분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연말로 갈수록 좀 과감하겠죠. 과감하게 하락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겠죠. 최소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만 아마 시장을 중점적으로 보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핸들링하기가 쉬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내년 1월달 정도 가서 또 어떤 이제 매매 형태를 보이는지 시장 주요 플레이들이 1월, 1, 2월달 정도쯤에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모습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주요 이정표들을 보면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보는 데이터 이외에 다른 게 보는 게 없으니까 본인분들께서도 꼭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상태가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좀 이정표상에서 등락은 좀 보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요동을 좀 칠 수는 있겠지만 시점상으로 보면 연말로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락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가는 것은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상승의 고점까지 가보는 게 좋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코스피 벳도 계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파형으로 보자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즉 1, 2, 3, 4, 5 형태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꺾여서 좀 더 바닥을 더 확인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파형을 보자면 일단 1시간 봉 가서 여기 있는 파형 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다라고 몇 주 정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1파, 2파 이후에 1, 2, 3, 4, 5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파형 자체를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 그리고 조정 형태 즉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5파로 가고 있는데 5파가 그냥 단순한 형태로 끝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형태로 여기서 끝났다면 이게 5파였을 거예요. 그런데 파동 규칙에 따라서 이 5파가 연장형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꺾여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끝나면 하나의 5파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가기에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5파 여기서 끝나서 꺾여서 내려갔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뒤쪽에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 시장 자체가 아직 꺾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형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면 마지막 5파를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1, 2, 3, 4, 5 하나의 파형을 그린 이후에 조정 형태.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지금 3파로 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파형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형 자체가 만들어지는 각도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로 가면서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로 해서 하나의 파형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파, 2파 이후에 3파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겠죠. 1, 2, 3, 4, 5 형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1파, 2파, 3파 4파 이후에 5파를 350일까지는 최소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342, 347, 351 최소한 1차의 고점 350일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각도를 만들어 가다 보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마지막 상승 형태를 만드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아마도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 삐적삐적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잘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여기서 한번 잡았다. 그래서 351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연말까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제대로 잡아서 즉 13일부터 잘 잡아서 대략 26일, 27일까지 생각해 볼게요. 27일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냐? 12일이죠. 2주 만에 대략 5%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레버리지를 샀다면 곱하기 2니까 10%가 되겠죠. 10%의 수익이 대략적으로 2주 만에 나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2주 만에 10% 정도 수익이 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보이는 이런 단타 매매, 제가 왜 지금은 ETF나 ETN 같은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느냐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자체 시장은 어떻죠? 반등 구간이에요.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인데 반등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남았다. 내년 초까지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반등 기간만 대략 1년이 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했던 건 또 까맣게 사람들이 잊어먹잖아요. 하락을 왜 했느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금리나 돈 푸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락 중 반등일 뿐입니다.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질 걸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아직 남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최소한 연단이에요. 최소한 연단위로 5에서 6년 정도를 보고 가야지만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5, 6년 정도를 넣어서 최소 4배에서 6배 정도 이렇게 먹는 게 목표예요. 4배에서 6배면 400%에서 600%죠. 왜냐하면 지금 은행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행 이자율 많이 줘야 5%죠. 뭐 플러스 가상금리를 몇 퍼센트 해봐야 6%에서 7% 넘는 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가산수율은 그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목표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작고 단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ETF라든지 ETN을 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목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단타를 하면서도 종목을 말씀을 거의 안 드리죠. 저도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이런 장세, 즉 이렇게 반등을 하는 장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주도 세력들이 몇 개의 특정 종목에다가 분할 매수를 해뒀단 말입니다. 분할 매수를 해둔 상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시그널을 줘서 대량의 매수 시그널을 넣은 다음에 급등을 시킨 다음에 급락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도해서 갈 수가 없는 시장 같은 경우는 ETF나 ETN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주식들을 가져가서 꾸준히 묻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결국 1년, 2년이 지나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이클이 돌아오고 결국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향을 하면서 주식의 원래 가치에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꾸준히 시간을 돈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말씀드렸던 형태로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자면 옵션은 두 가지다. 이런 식으로 3파, 3파, 5파로 떨어져서 바닥을 한 번 더 지지해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끝났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후자 쪽에 지금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파형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큰 1파예요. 1파, 2파, 3파 연장, 그리고 4파, 5파.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가 3파, 1파, 2파, 3파, 4파죠. 그리고 마지막 5파예요. 그리고 5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한국 시장 모습만 보자면 여기서 지금 조정 방향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3파인데 1, 2, 3, 4, 5 형태로 해서 하나 파형을 또 만들겠죠. 조정 형태를 이런 식으로 3파, 3파, 5파로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기서 3파 조정 이후에 크게 다시 향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지 저항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3파로 끝났다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파, 3파, 5파로 해서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연장 형태로 한 번 더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서도 금일
복잡한 형태를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약간 복잡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를 때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 연말까지는 증시가 약간 횡보 형태로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냐, 미국 시황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1, 2, 3파 4파, 5파 해서 하나 큰 형태, 하나 둘 이후에 3파가 연장 형태로 크게 가서 1, 2, 3, 4, 5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보이자면 파형이 옆으로 눕는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옆으로 굉장히 길게 연장의 형태처럼 횡보하는 형태가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파행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융안전 보고서가 나올 거니까요. 그 위주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말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